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인데요. 저 또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수학 선행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자, 제가 이 수학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미리. 네. 저는 주로 5학년과 4학년을 5학년과 4학년을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3학년을 최근에 작년에 가르쳤는데 앞에 학년을 선행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수학 선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버려요. 근데 우리는 탐구학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분수를 가르칠 때도 분수 푸는 거 이미 다 알고 선행을 하면 다 알고 오잖아요. 네. 뭐 분모가 같을 때 이렇게 다 알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일단 종이를 주면서 어리고 짜리고 계속해서 분수의 개념을 그렇죠. 생각해 보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네, 가르쳐요. 그럼 이제 그때 가장 미운 애가 이런 애요. 나 그거 아는데? 다 배웠는데? 다 배웠는데?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선생님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학업을 방해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안 되는 아이가 됩니다. 탐구를 하지 않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만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손을 놓게 돼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림이나 수직선상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런데 몰랐던 애가 수직선을 이렇게 놓고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뭐 이런 거 몰라요. 네네. 그런데 숫자로 나타내면 다 알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개념을 알아요. 개념은 모르고 모르고 푸는 방법만 알았기 개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행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해라. 그래서 복습이 너무 중요한데요. 1단원을 딱 우리가 수학도 영역별로 나눠지잖아요. 네. 도형, 연산, 측정 이렇게 막 나눠져요. 네. 그럼 연산을 가르쳐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도형이 훨씬 쉬워요. 그럼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공부를 해요. 그럼 도형을 하고 나면 연산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잊어먹고 와요. 그리고 1학기 걸 딱 배우고 이제 2학기 거는 연계 그 다음 위로 가야 되는데 1학기 걸 또 다 까먹고 와요. 방학이 되면 백지가 돼가지고 이 다음 그 위에 학년 걸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위에 학년 걸 가야 되니까 학원에서 어떻게 써요? 걔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도 못하는 아이, 학교에서도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야단 듣고 엄마는 그러겠죠? 선행을 시켰는데 왜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 대치동에서 7살짜리한테 뭐 물대반 미친 거죠. 거의 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에 강남 쪽에 애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첫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 아이의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을 키우려면 작은 것에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바르게 정리를 했어. 너무 잘한다. 이 성취가.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서 어쩜 잘하니 이것에서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 하나 보면 제가 이제 이 편지는요. 제가 올해 수석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간제일 초등학교인데 담임이 저한테 스승의 편지를 보내줬어요. 우리 반 아이가 썼대요.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이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수학시험을 100점 받았어요. 근데 저는 수학시험을 100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성실한 아이였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지도를 했는데 너무 성실하고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완벽한 아이야. 이런 딱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수학을 평가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평가는 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수학 익힘을 풀어와요. 그럼 꼭 몇 개씩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번 봐본 거예요. 몇 문항을. 그랬더니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보통 이럴 때 부모님들이 하면 어때요? 선생님? 어머님들이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한테 제가 가슴으로 다가갔어요. 진정으로. 어머니, 아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드릴 반복, 그날 배운 거를 복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제지 3개를 사세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어디까지 배웠는지, 그리고 저는 일주일마다 수학 익힘을 손으로 되게 채점해주고, 한 번 틀린 문제는 별을 붙이고 다시 풀게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집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딸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너는 매일 가져와라. 전 몰랐어요. 매일 가져오라 했대, 수학 듣나를.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그거랑 유사한 문제를 계속 내준 거야. 틀린 문제를? 틀린 문제를. 그래서 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코스회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 아이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0점을 맞았다 이런데,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도 말했던 AIDT로 내가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문제 있잖아요. T셀파. 네. 뭐 문제지 저는 항상 애들한테도 그래, 2개씩 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반드시 풀어라. 네. 근데 이제 제 제자 중에 또 하나 너무 자랑스러운 제자가, 제가 5학년 담임할 때 제자인데요. 제가 이제 저 EBS 출연했습니다. 네. 그 출연했던 EBS에서 나온 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처음에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 남아서 공부할래? 근데 얘가 흔쾌히 남아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문제지를 계속 줬죠, 문제를. 그러면서 방학이 됐어요. 너 방학 때 문제지를 사라. 그래서 매일 풀어라, 1학기 걸.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놀라웠는데, 저는 이제 방학 때 숙제한 거를 패드렛에 올리게 했어요. 개인별로.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려라. 안 올린 사람은 대신 보상은 없다. 근데 얘가 거의 매일같이 올려서 본인이 채점하고 올리더라고요. 또 얘가 언제까지 할까 했더니 계약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매일이요? 매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했어요. 피아노를 매일 쳤어요. 피아노를 매일 치고 매일 수학 문제를 풀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6학년 되더니 영재반에 들어왔어요. 지금 중학생인데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 부분이. 선생님 덕분에. 근데 제 아이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훌륭한 교사였고 훌륭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승님은 훌륭한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이제 선행은 그러면 해야 될 시기가 있긴 있어요. 언제 그렇죠. 시켜야 되죠? 그 고학년 때? 네, 고학년 때.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재능을 보이면 억지로 시키는 건 효과가 전혀 없고요. 네. 학생들을 보면 수학을 또 유난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밌어하고 습득이 빠르고 그리고 막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쉬운 거를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해하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사고력 수학이나 심화 수학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또 이제 능력이 되고 하면 아이 능력에 맞게 선생님도 조금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실은 중학교는 선행을 좀 해갖고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선행을 안 시키니까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를 첫 아이 때 중학교 선행을 안 시켰거든요.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했어요. 나 초등학교 교사니까 나는 절대 안 시킬 거야. 나 이대로 할 거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겨울방학 때는 선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거. 그렇지만 막 너무 앞서가서 뭐 고등학교 걸 가르친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앞에 거, 뭐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2학기 걸, 1학년 1학기 걸 좀 미리 한번 훑어보고 가면 중학교 때 공부는 좀 더 쉽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초등학교 교사라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6학년 정도? 그 전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기초를 탄탄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면 중학교 때도 잘 간다는 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